내일의 품격,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.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.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.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.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,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.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? 네, 잘 보냈습니다. 예, 어떻게 안 대표님도 잘 보내셨어요? 네, 저 연휴답게 과하게 먹고요. 네, 그리고 후회하고 지금 있습니다. 연휴 기간에 제가 공연장 가서 네. 어떤 공연이라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. 예, 맞아요. 저는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. 아니,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데요. 아니, 우리 보고 가라고 하고. 네. 네, 정작 본인은 안 가시고. 예, 좀 오랜만에 연휴라 그런지 말라도 좀 쉬고 싶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공연을 보러 가지만 네. 안영수 대표께서는 또 일이니까. 네, 좀 직장 가는 기분이 들어서요. 맞아요. 쉴 때는 또 쉬셔야 되니까요. 네. 네. 제가 연휴 기간에 공연 못 본 만큼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요. 네. 이제 공연 또 열심히 보면서 네. 네, 이 시사회 통해서 좋은 공연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어떤 네.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예, 제가 그 연휴 기간 때 이제 공연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면서 네. 대극장 공연으로 제가 그 여러 가지 작품 말씀드렸었거든요. 네, 뮤지컬 맞아요. 물랑루즈, 영웅, 예, 영웅, 마틸다 이런 작품들. 네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소극장 공연 말씀드리면서 네. 따뜻한 가족애를 좀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이 공연을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추천을 하나 했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뮤지컬 로빈이라는 작품이거든요. 예. 그 작품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.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네. 그러셨지라고 하는 게 기억이 이제 뜨문뜨문 네. 나기 시작했는데요. 맞습니다. 네. 어떤 작품입니까? 네, 뮤지컬 제목이 이제 로빈이거든요. 네. 로빈이 그 공연 드라마상의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역할 이름이에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시대 배경이 어느 정도의 미래 이야기고 예. 미래의 어떤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녀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우리 부자, 부녀 예. 이런 관계가 나오면은 예. 눈물 짤 것 같고. 그렇죠. 좀 그렇잖아요. 예. 실제로도 그렇습니까? 예,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. 네,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하시기 빠르실 텐데. 네. 그 공연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제가 약간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예. 지구의 방사능을 피해서 도착한 우주의 어떤 행성의 그 벙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예, 벙커 아니거든요. 이제 그곳에는 이제 이 아버지 로빈은 거의 실패한 적이 없었던 천재 과학자예요. 예. 그리고 이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 예. 루나라고 있거든요. 이 루나는 굉장히 문학을 사랑하고 소설도 이제 조용히 쓰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네. 어린 소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부녀가 계속 서로 이제 부딪히고 뭔가 이제 좀 삐끗삐끗해지는 그런 부녀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. 그렇다고 이제 사이가 굉장히 나쁜 부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는 굉장히 딸을 사랑하는데 딸은 이제 좀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꾸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. 이런 아주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관계의 부녀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저는 부녀 관계는 아니고요. 네. 부자 관계가 그렇죠. 그래서 네. 잘 알고 있죠. 그렇죠. 어렸을 땐 분명히 말 잘 들었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? 네,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. 예. 그런 두 명이 이제 주인공이고요. 거기에 한 명의 캐릭터가 더 나오는데 네. 그 주인공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로봇 레온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더 나옵니다. 예. 이제 그 레온이라는 캐릭터가 아들 같은 역할도 하고요. 그리고 루나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친구도 되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. 예. 이렇게 이제 거의 세 식구죠. 예. 레온까지 포함해서 네. 세 식구가 이제 그 지구로부터 탈출해서 나와서 지구에서 돌아와도 된다는 연락을 기다리면서 거의 10년간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네. 놓여 있는 가족의 이야기거든요. 예.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지구로부터 돌아와도 된다. 방사능이 모두 해결이 됐다.
지구에서 돌아와도 된다는 이제 신호를 받게 되죠. 예.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에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그 로빈이라는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서 예. 딸과 레온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때쯤에 어느 순간 로빈이 본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. 네. 벌써 이제 눈물 자국이 이제 눈물 버튼이 이제 눌려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로빈이라는 이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. 네.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인데요.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?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고 줄거리만 들어도 좀 그냥 슬프겠구나 이렇게. 아니 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. 뭐 네. 천재과학자 아버지. 그렇죠. 뭐 지금 사춘기 딸. 네.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로봇. 네. 그리고 어떤 상황, 그다음에 그리고 지구에서 호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가 네. 낯선 행성에 있다가 지구에서 호출을 받는다. 네. 다 들어본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이것만 가지고 설마 뮤지컬 만드는 건 아니겠죠? 그렇죠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그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예상도 가능한 네.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반전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내용들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순간 이 작품은 거의 스포일러로 다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줄거리 말씀드리고 차차 설명을 해드리면서 약간의 힌트를 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어요. 어떤 부분이요? 뭐 예를 들면 아니다. 제가 이거 맞추면 어떡해요? 그렇죠. 안 되니까. 생각하지 마십시오. 네.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있어요. 로봇,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있어서 네. 요즘에 최근에 이런 그 뭐랄까요? 우주와 관련한 네, 뭐 AI와 관련한 뭐 이런 맞습니다. 것들이 좀 있기는 해서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네네네. 자, 그러면은 뮤지컬 로빈이 네. 미래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네네네. 소극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줄까? 네. 이게 일종 캡슐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그 뮤지컬 무대가 이렇게 캡슐 형태 비슷한 무대 배경은 저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미래를 다룬 우주선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우주선 같은 모양으로 전체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딱 가자마자 객석에 앉자마자 이 배경은 이런 것이구나. 느껴질 만큼의 무대로 잘 실현을 해놨고요. 거기에는 이제 영상도 중간중간에 잘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실감나게 표현한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 무대 배경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음악을 하나 듣고 진행을 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음악에 담겨 있어요? 아니요. 제가 갖고 온 음악은 무대 배경이나 아니에요? 미래 세계에 대한 느낌보다는 부녀 간의 관계를 좀 짠하게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음악을 갖고 왔거든요. 네. 이 작품이 결국은 AI 미래 세계지만 더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듣고 오겠습니다. 네. 아빠. 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항상 싸워왔어. 그치만 방금 이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. 아빠도 생일 선물을 받았으니까. 다 읽었어? 그럼 내 날개를 너에게 줄게. 훨훨 날아가라. 근데 궁금했어. 소설 속에 새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? 소설 속에 새는 사실 솔라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야. 그래서 새는 자신의 날개를 포기해서라도 솔라의 꿈을 이뤄준 거야. 멋지다. 모델이 아무래도 바보? 바다의 보물? 늦었지만 고마워.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어. 그 힘으로 난 평생을 살겠지.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늘 떠올릴게. 눈이 부신 이 순간을 오늘 우주를 떠나기 전 이젠 떠날 준비를 해. 마음속으로만 하던 그
그 한마디 용기 내서 말하려고 해.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. 그리고 또 고마워 아빠 마음이 내게 전해줘. 그 힘으로 난 평생을 살겠지. 살아가다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꺼내볼게 이 순간을. 아빠가 준비한 우주의 마지막 선물. 뮤지컬 로빈 OST 가운데 선물이란 넘버 김대중, 최미소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. 근데 전혀 뭐 이게 뭐라 할까요? 이 사이보그 같은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데요. 예.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AI, 뭐 인공지능, 미래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의 모든 장르의 것들이 진짜 인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하긴 그걸 뭐 어떻게 잘 구현하는가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. 그렇죠. 네. 지금 우리한테 뭘 던져줄 것이냐가 중요할 테니까요. 그래서 음악 들으셨을 때 느낌 그대로 약간 좀 애잔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공연 중반, 오늘 제가 이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또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. 이 로빈이라는 작품을요. 그 감성을 그대로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. 예. 처음에는 보면서 예상한 그대로 간다. 근데 중간엔 내가 왜 울고 있지?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면서 공연을 보고 와서 저도 그런 느낌을 더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약간 흐뭇하게 웃고는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나는 이런 공연이라고. 그 스토리 얘기해 주시고 싶어서 얼마나 지금 근질근질하실까. 네. 아우, 이거 진짜 반전 그냥 한두 개만 딱 얘기하면 그냥 바로 버튼이 쫙 열리는 거거든요. 근데 말씀을 못 드리겠고. 자, 뮤지컬 로빈은 이번이 초연이 아니라면서요? 네, 그렇죠. 이게 제가 애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공연의 탄생 비화가 약간 애잔한 그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. 이번이 초연이 아니고요. 지금부터 이제 3년 전이죠. 2020년. 3월에 이 공연이 초연될 계획이 있었거든요. 코로나 딱 시작할 무렵이잖아요. 그래서 이 공연이 시작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막 이제 그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면서 공연계에 이제 객석 거리두기니 뭐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공연이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두 번의 연기를 거쳐서 이게 뭐 일주일씩 두 번 연기된 게 아니라 이게 그 기간을 좀 크게 연기해서 공연을 종료해야 되는 시점인 5월 달에 공연을 겨우 시작하게 됐거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들으시면은 뭐 몇 년 연기된 것도 아니고 2달 연기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연이라는 문화 자체가 스텝이나 배우들이 그 다음 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대관도 그렇고요.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시즌제라서 쉽게 옮겨지지도 않고 배우들도 다시 수급하기도 힘들고 연습 기간도 있으니까. 근데 이 로빈이라는 작품이 워낙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모두가 다 어떻게든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다린 끝에 이 배우 스태프들이 그대로 같은 공연장에서 올라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공연이 올라갈 때부터 약간 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애잔함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는 이런 공연이었던 거죠. 근데 지금 이제 초연을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. 그렇죠. 근데 재연을 또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초연하고 재연 사이에 그럼 지금 한 시기가 3년 조금 안 뜨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시간 동안에 다시 또 공연을 준비하고 뭐하고 이거 좀 너무 바쁜 거 아닌가? 굉장히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요. 이 창작 공연이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지만 창작으로 올려진 다음에 초연된 다음에 재연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사이가 굉장히 큰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거든요. 근데 작업자로서 창작자들이 이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작업은 그들의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재연되기까지
약간 뭐랄까 인공호흡기를 단 것처럼 이 공연의 생명력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관객들의 힘이거든요. 네네. 관객들이 꾸준히 이 로빈이라는 작품은 다시 안 올라오냐. 로빈이라는 작품이 이럴 땐 정말 생각나고 보고 싶다. 예. 가족에 대한 얘기 나오면 로빈이라는 작품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작품의 재현까지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.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묘한 것이 그렇게 어렵게 결과가 나와서 재현이 확정이 되면 이 기다림이 배가 되면서 이 관객들의 마음이 기대감이 훨씬 커지죠. 그래서 재현을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 관객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초연 때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꼭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작사에서 좀 힘을 더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지금 관객의 지속적인 관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청취자 0424님께서요. 아빠가 사이보그가 되시나요? 이봉호님께서 혹시 딸이 로봇? 스토리 저희가 그 뒤에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궁금하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요. 궁금해하셔야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이. 무엇이든 보러 가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. 그건 성공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간의 법정이라는 공연 소개해 주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이제 고 강수현님의 유작이라고 되어 있는 정이라는 이제 영화도 이제 올라왔는데. 네, 봤어요. 네, 저도 봤어요. 네.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 이 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와 있고 하니까요. 예. 이 AI를 다룬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매체보다는 이 무대화되는 건 좀 늦었다. 이제는 뭐 신선하진 않다 사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얘기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시도 인간의 법정은 이제 인간보다 더 법적으로 이제 접근했다고 하면 로빈은 부성애 뭐 이런 것들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공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인간하고 로봇,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져요. 네네. 영화도 정의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. 네. 거의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 인공지능 로봇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인간은 대체 뭘까? 이런 화두를 혹시 던지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이 작품의 처음 개발 단계 때 저도 이제 제작사에서 제공해 준 글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공연을 보니까 더 와닿았는데 이 처음 고민 단계에 어떤 고민이 시작이었냐면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?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감정은 결국 기억에서 오는 것이다. 기억에서 오는 것이다? 예.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작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경험으로 획득한 기억이잖아요. 그렇죠. 기억이라는 것이. 이 기억에 주관적인 살을 붙이고 그 몸집이 커질수록 기억은 특별한 감정을 부여받는다.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. 네. 그렇다면 로봇한테 한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삶과 동일한 기억까지도 심어준다면 그것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자의로 인간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유한한 에너지로 소진 후에는 인간처럼 소진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생명을 유지하다가 소진이 되고 나면 인간처럼 그렇게 소멸하고 마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제가 그냥 큰 힌트 하나 드리자면 아버지라고 나왔던 로빈 이 로빈이 로봇이라면 그리고 그한테 그 기억이 그대로 있다면 어떤 감정일까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이 드라마를 쭉 만든 것이죠. 알듯 말듯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전부 다 로봇 같고 전부 다 사람 같아요.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. 그런데 이 공연이 무슨 반전 드라마 예전에 식스센스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가정으로 바라봤더니 이 공연을 통해서 더 인간담이 느껴진다. 그래서 관객들이 오늘도 공연을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다들 이 마스크 위로 눈물을 다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좀 받았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우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올 수 있었고요. 특히 설날 연휴 때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녀지간 또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한테 속마음으로 저 딸
공연 보면서 아빠나 엄마를 부디 그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관객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 기억에서 비롯되는 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결국 네. 부모 자식으로서의 기억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나이가 이제 곧 50이 됐는데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무대 연출은 어때요? 무대 연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우주선 같은 모양을 이렇게 뭐 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는데 재미있는 연출은 그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그램처럼 영상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과 우주선이 이제 우주 밖에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 작은 영상 틈을 통해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미 뭐 이런 게 좀 재미 요소도 있고 좀 신기한 요소도 있고 약간 과학 체험장 같은 데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, 그런 거 실제로 보면은 좀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노래 한 곡 더 준비하셨다고요? 네, 이 작품의 뭐 도입 부분에는 굉장히 밝고 즐거운 에너지가 있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로빈 이제 작품 끝나기 전에 꼭 소개를 하려면 마지막에 이 주인공 아빠의 노래 그 마지막 한 곡이 있거든요. 이 곡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더 확실하게 좀 오실 것 같아서 맨 마지막 곡 웃으며 안녕 이 제목만 해도 벌써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웃으며 안녕이라는 곡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청취자 한 분이요. 홍보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잘해주셨다니까.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저 오늘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. 제가 본 느낌을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.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. 랑 안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.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끝곡으로 뮤지컬 로빈 OST 김종구 배우가 부르는 웃으며 안녕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.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